자, 이제 자분 탐상 검사를 해서 관찰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검사한 상태를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돌려놔야 되는데, 자성체를 자화시켜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자성체가 자석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돼 있는 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 탈자입니다. 탈자. 그래서 이 탈자는 결국은 잔류자기를 다시 0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자성체는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0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기장을 점차적으로 크기를 줄여가면서 원래로 이렇게 돌려놓는 상황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들의 방법이, 탈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 외부의 자기장을 크기를 변화시키고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큐리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자성체의 성질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강자성체 성질을. 그래서 가열을 해가지고 큐리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가지고 자성체의 성질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럴 때는 다시 또 냉각이 되면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이용해가지고 탈자를 하는데, 처음에는 초기 자기장의 세기가 같게 하고서 탈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잔류자성 밀도가 0이 되게끔 크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탈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탈자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연속 검사를 할 때 그런 남아있는 자속이, 이전에 검사했던 남아있는 자속이 검사 결과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탈자를 해야 합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를 또 다른 부위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잔류자기가 있어가지고 얘를 기계가공을 한다 그러면 기계가공의 칩이 대상체 표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스크래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계가공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잔류자기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잔류자기가 다른 계측 장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게 자성체가 돼 있으면 항상 표면에 또 모서리 부분에 그 철가루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찰 부위다 그러면 검사하고 나서 반드시 탈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차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분 탐상 검사를 수행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베어링을 또 끼죠. 베어링을 뺀 상태에서 자분 탐상 검사를 하고 베어링을 다시 끼는데, 거기에 베어링 낄 적에 그 자분이 묻어 있으면 그 철가루 때문에 스크래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결함이 생성되는 거기 시작점이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깨끗이 닦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탈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용접부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그 용접하기 전에 모재를 개선면을 만들어 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 개선면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라미네이션이 거기 개선면에 연결되어 있게 되면 그 용접부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분 탐상 검사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 자분 탐상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탈자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아크 용접을 할 적에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크가 쏠려 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탈자를 해야 되고, 이게 자분 탐상 검사를 한 뒤에 페인트를 한다든지 또는 도금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페인트도 그냥 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전기 방식의 페인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고요. 또 뭐 그 비자성 도료를 칠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자성 도료를 만약에 칠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또 페인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탈자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탈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자분 탐상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이 뭔가 열처리 공정이 있는데, 열처리 공정에
출입점 이상으로 열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쓸데없이 자문 탈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이 낮은 부자성을 갖는 연철이거나 또는 저탄소가인 경우에는 탈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용접부 같은 경우는 저탄소강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자문 탐정을 했어도 탈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재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형 주강품이라든지 큰 제품들인 경우에는 내가 자화한 부분이 국부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탈자한다는 것도 국부적으로 뭐 하는 부분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가 거기 자화시킨 다음에 풀게 되면 얘가 확산돼 가지고 그냥 저절로 탈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공정 중에 다시 자문 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다음 자문 탐상 검사 수행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탈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탈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지름이 다른 단차가 다른 그런 제품을 그 검사를 할 경우에 자기 포화를 낮은 쪽의 지름부터 시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화시키는 부분을 낮은 쪽에서부터 하는데 그 높은 쪽에 할 때에는 그 더 높은 자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탈자하지 않고 그 이상의 그런 상황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누설 자기장이 없는 경우도 탈자를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축통전을 해가지고 자화를 합니다. 그러면 원형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원형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외부로 다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그대로 그 상태대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외부 누설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 자, 그런 탈자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교류로 탈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류로 탈자할 경우에는 교류 전류를 마지막으로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어야지만 좋다 하는 얘기예요. 얘가 교류를 할 적에 마지막에 끊을 때 어디에서 끊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다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직류를 탈자할 경우에가 교류 탈자보다 훨씬 더 좋은 탈자 결과를 갖고 오는데, 직류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직류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제일 크게 했다가 그 방향을 바꾸고 또 약하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황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류 방향을 바꾸는 상황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 탈자입니다. 여기 뭐 자개라고 했는데 자기장이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예,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는 탈자인데, 지구의 자기장도 제가 이 강의를 처음 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구의 그 남극과 북극에 의한 그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동서 방향으로 그 제품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탈자를 수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두는 게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왔다 갔다 바꿔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설비에 장치되어 있는 그런 탈자 장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으로 탈자를 수행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장비입니다. 보통 그 전류의 크기하고 방향을 30단계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 일종의 이제 직류 탈자를 하는 건데요. 그 전류의 크기하고 방향을 바꿔서 그 탈자하게끔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이게 보통 크기가 크지 않은 그런 제품들은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흘러나게끔 그런 설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탈자가 잘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짜 탈자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자기장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강자장치를 검사장치에 접근해서 얘가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는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상황인데,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극 근처에다가 이런 홀 센서 또는 그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소자, 마그네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잔류 자기장을 측정한다.
또 간이형 자기장 지시계를 사용해서 잔류자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또 나침판을 가지고 나침판의 방향이 이 실제 남북을 잘 가리키는지 이 자기장의 방향 때문에 이게 틀어지는 게 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자극에다가 핀 같은 거 또는 철가루들을 이렇게 뿌려서 달라붙는 상황을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자극이 없는 부분에는 검출되어 있는 결함이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다시 자분을 한번 부착시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결함이 없다 그러면 검사장체 표면에다가 강도장체를 마찰시켜 가지고 얘가 자극이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자석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함이 있을 때는 결함에다 한번 붙여보는 거고 결함이 없으면 결함 이렇게 표면에다가 문질러서 하는 상황을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끝났으면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후처리는 표면을 잘 세척하고 그 다음에 기름구멍이나 이게 지난번에 전처리하면서 막아놓은 것들을 쓸 수 있게 다시 또 제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요. 제 탈자를 확인하고 자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뭐 깨끗하게 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건식자분의 경우에는 붓이라든지 진공청소기들을 사용해서 이런 철가루가 비산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광자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형광자분이 시험체 표면에 그대로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눈으로 봐가지고 모릅니다. 반드시 자외선으로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형광자분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형광자분이 완전히 제거됐는지는 자외선으로 한번 확인해서 거기가 형광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제자리에다 갖다 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전류를 흘려서 자화시킨 이제 프로드법을 사용했다든지 통제법을 사용했던 경우에 전극이 접촉되는 부위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아크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아크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라인더로 연마를 해서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그 자체도. 그래서 방청 처리하고 고장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표시해서 보내면 되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결과의 기록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과한 부분들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ISO 9934-1에 결과에 어떤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는지를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수행했던 검사 그 성적서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